정 PD의 비밀 야담. 고자도 서게 하는 여인. 부인과 이렇게 부부가 된 것이 꿈만 같소. 어서 이리 와 보시오. 꿈인지 생시인지 한번 꼭 안아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니 천상지상 다 합해서 가장 이쁜 부인이 내 부인이라니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부인은 어쩜 이렇게도 이쁘게 생겼소이까? 내가 천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많은 선녀들을 봤지만 부인처럼 이렇게 이쁘지는 않았소이다. 아이고, 서방님, 부끄럽사옵니다. 설마 제가 선녀님들보다 이쁠 리가 있나요? 서방님이 여우에 홀리셨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우가 되는 겁니까? 서방님은 나물 캐는 저에게 반해서 3년 동안이나 저를 쫓아다녔지요. 어쨌거나 외엠불량하게 생긴 선비가 저랑 바람이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난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며 제 종아리까지 때리셨습니다. 또 능참봉집 딸 얌전한 고양이 해당금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린 줄 아십니까? 게다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풀을 뜯다가 약초인지 아닌지 모를 걸 먹어보고 헛구역질하는 걸 보고는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까지 났었지 뭡니까? 아이고, 그때 생각만 하면 서방님이 얄밉습니다요. 허허, 부인을 몰래 훔쳐본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소문이 커진 줄은 몰랐소이다.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러나 저러나 그 소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었지 않소이까? 옥황궁에서 선녀들과 놀아보신 제비 양반이 왜 저한테는 1년 동안 말도 못 붙이고 2년째에야 겨우 편지를 쓴 것입니까? 그것도 한자로 시를 지어서 보내시면 그것을 제가 어찌 있습니까? 이렇게 3년 만에 결혼을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혼인을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서방님. 부인, 지금서야 얘기지만 내가 옥황궁의 많은 선녀들과 놀아봤어도 이렇게 부인처럼 꿀마신 선녀는 없었소이다. 내가 천상에서 선녀들을 꼬시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지상의 여인네들은 어찌해야 넘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3년이 걸린 것 아니겠소? 지상에서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줘야 한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알았지 뭡니까? 부인, 내가 부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쓸 줄도 모르는 한시까지 배우느라 시간이 좀 걸렸소이다. 그나저나 부인을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소이까? 네, 부인을 혼자 두고 뒷간도 갔다 올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아이고, 서방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저만 껴안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이제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습니다. 당장 나무라도 해다 팔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굶어야 하는데 서방님은 이렇게 이불 속에만 있으니 정말로 한심합니다요. 나도 알고 있소. 지상에서는 입에 풀칠을 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난들 왜 모르겠소. 그렇지만 내가 일을 간 사이 이렇게 이쁜 부인을 누가 탐이라도 내면 어찌하오? 내 불안해서 부인 곁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소이다. 그나저나 부인, 벌써부터 잔소리라십니까?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이리 오시오. 우리 하던 것 마저 하십시다. 먹을 것이야 어찌저찌 생기지 않겠소이까? 서방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불 속에만 있는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방바닥에서 솟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허허 참, 그럼 날 보고 어쩌란 말이오? 나는 이렇게 이쁜 부인을 혼자 두고는 집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소이다. 서방님이 이렇게나 답답한 양반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이뻐하시면 저를 배불리 먹여는 주셔야지요. 이쁜 옷도 사줘야 하고 장신구도 사주셔야지요. 허구한 날 이렇게 이불 속에다 저를 가두어 두시면 어찌합니까? 허허, 나도 알고 있소이다. 그렇지만 잠시도 부인과 떨어질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소. 그러면 제가 주막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주막에서 다른 선비들한테 국밥과 술을 갖다 주어도 괜찮다면 서방님은 일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셔요. 허허 참, 그건 말도 안 될 소리여.
부인은 이렇게 나 혼자만 볼 것이오. 서방님, 정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 초상화를 그려줄 테니 그것을 품고 일을 나가셔요. 당장 산에 가 나무를 해서 쌀과 바꿔오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굶어야 합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해당금이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궁산이는 원래는 천상의 옥황궁의 주방에서 도끼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산이는 이름과 달리 잘생긴 외모와 말솜씨로 옥황궁의 선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옥황상제는 젊은 궁산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젊고 인기 많은 궁산이에게는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기를 좋아하는 도박 중독자란 것이었습니다. 툭하면 옥황상제가 오늘은 어떤 선녀와 잠자리를 할지 내기를 하거나 어떤 선녀가 자신의 외모에 반할지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옥황상제가 아끼는 귀한 벼루를 걸고 내기를 하였는데 그 내기란 것이 또 옥황상제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옥황상제가 가장 아끼는 선녀를 두고 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녀는 지상의 선녀탕이란 우물에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 목욕을 하다가 나무꾼에게 7년 동안이나 납치당해 아이 둘을 데리고 겨우 돌아온 선녀였습니다. 지상의 7년은 하늘세계에서는 한 달이지만 한 달 동안 옥황상제가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하늘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지라 모두들 그 선녀 대하기를 아주 귀하게 대했습니다. 궁산이는 그런 선녀를 두고 내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옥황상제가 가장 아끼는 벼루를 걸고 선녀가 얼마 만에 옥황상제와 잠자리를 할지의 내기였습니다. 궁산이는 악이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몰랐기에 선녀는 상제가 부르면 즉시 달려갈 거라 내기를 하였지만 선녀는 끝까지 옥황상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 있는 여자는 지상의 여자든 천상의 여자든 아기가 우선일 테니까요. 그래서 궁산이는 상제의 벼루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벼루는 인간 세상인 충청도 보령의 한 노인이 남포석으로 만든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한 것으로 옥황상제가 가장 아끼는 벼루였습니다. 궁산이는 그런 옥황상제의 귀한 벼루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평소 궁산이가 선녀들을 갖고 노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옥황상제는 이제 자신이 아끼는 벼루까지 빼앗기게 되자 그만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옥황상제는 궁산이를 인간 세상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온 궁산이는 할 줄 아는 것이 도끼질 뿐인지라 산에서 홀로 나무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궁산이는 혼자 나물 캐러 온 처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 그녀는 산 건너 능참봉 집의 딸인 해당금이었습니다. 해당금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나무를 캐는 모습은 이쁘기만 한 옥황궁 선녀들의 모습과는 달리 푸릇푸릇해 보였습니다. 나물 캐려고 걷어 올린 해당금이의 허벅지를 본 궁산이는 가슴이 콩콩 뛰어서 나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동안이나 몰래 해당금이를 훔쳐보았습니다. 해당금이는 웬 잘생긴 나무꾼이 나무는 안 하고 자신을 매일 훔쳐보기만 할 뿐 말을 걸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가 2년째의 나무꾼의 편지를 받아본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도 좋으련만 해당금이가 계속 혼자서 나무를 캐러 오는데도 나무꾼 궁산이는 궁상을 떨었습니다. 꼭 편지를 써서는 나물 캐는 해당금이의 바구니에 넣고 불이 나게 도망가곤 했습니다. 궁산이의 편지 내용은 멋을 부리려고 그런 건지 내용도 알 수 없는 한시였습니다. 해당금은 한자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눈치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고 이 소문은 마을에 퍼졌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는 해당금이가 나무꾼과 바람이 나서 아이를 가졌다고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능참봉은 혼삿길이 막힌 해당금이를 궁산이에게 서둘러서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3년 만에 혼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산이가 이쁜 해당금이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어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해당금이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어서 궁산이가 나무를 할 때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궁산이는 나뭇가지에 해당금이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수시로 봐가면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해당금이의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초상화는 바람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아랫마을 부잣집 배선빈의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배선빈은 해당금이의 초상화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배선빈은 장가를 간 사람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부인 앞에서는 사내구실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배선비의 고개 숙인 것이기가 신기하게도 해당금이의 초상화를 보고는 벌떡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선비는 해당금이의 초상화를 보면서 매일같이 사랑 노름을 했습니다. 배선비의 부인은 돈이 많은지라 돈 쓰는 재미에 빠져 배선비에겐 딱히 불만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박물장수를 불러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옥가락지를 사들이고 손가락마다 꼈습니다. 금비녀, 옥비녀도 머리에 잔뜩 꽂았습니다. 향내나는 분첩도 여러 개 사들였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에는 계집종 1개와 함께 장터에 가서 해외에서 건너온 신기한 물건들을 사들이는데 재미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종들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1개, 2개, 섞개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배선비의 부인은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1개를 이뻐했습니다. 일개야, 네가 보기엔 내가 늙어 보이느냐? 어디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그것이 뭔 소리래요. 아니구먼요, 아씨. 아씨는 애가 둘 있어도 여적 젊어 보이는구먼요. 그래? 그런데 왜 서방님은 내가 있는 안방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냐? 아씨, 지가 듣기로는 박물장수가 아주 요상한 분첩을 판다고 들었구먼요. 그 부은 냄새를 맡으면요, 시방 사내들이 환장을 한다네요. 그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진작에 알려줄 것이지. 왜 이제야 알려주는 것이냐? 당장 가서 박물장수를 불러오거라. 어느 하루 그녀는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향내가 진한 분 한 갑을 샀습니다. 그분을 바르고 남자 옆에 가면 분냄새를 맡은 남자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빼기는 신기한 분이라고 박물장수는 말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자신만만해 했지요. 부인은 분을 얼굴에 바르고 배선비가 있는 사랑방에 불쑥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배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선비는 웬 아리따운 여자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는 그 앞에서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기는 배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참 서방님, 첩을 드리면 서방님 그것이 말을 들은답디까? 제게는 얌전한 서방님 그것이 전현한테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허허, 부인? 그것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도 같소이다. 그러니 내가 이러는 것 아니오? 부인, 행색개나 하는 선비들은 모두 다 첩을 드리고 살지 않소이까? 그러니 나도 첩 하나 드려야 부인 체면도 살 것 아니오? 그러니까 부인이 제발 눈 한번 감아주시구려. 참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첩이라니요? 몸뚱이 하나 다알랑 들어와서 나한테 얹어 사는 서방님 처지에 첩을 드린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콧방귀 낄 겁니다. 미안하구려 부인. 내가 매일 안방으로 가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했소이다. 그러나 내가 대신 부인에게는 돈은 얼마든지 실컷 쓰게 하지 않았소이까? 서방님, 방금 돈이라고 하셨습니까? 나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 집의 돈이 다 제 돈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서방님이 땡전 한 푼 없이 빈 몸뚱아리 하나로 제게 장가온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허허, 잘났소이다 부인. 그러면 사지 멀쩡하고 잘나고 어린 내가 애 둘 딸린 과부한테 장가 올 때는 돈 보고 오는 것이지. 그럼 뭘 보고 온단 말이오? 그것 또한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 아니오?
젊은 서방 데리고 살면 피곤하다더니 세상 사람 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먼요. 서방님, 좋습니다. 그럼 지가 돈 한 푼 없는 거지를 서방으로 맞을 때는 무얼 보고 그리했다 생각하십니까? 그야. 그렇지요. 서방님도 할 말이 없지요. 지금꺼정 안방에는 콧배기도 안 비쳤으니까요. 배선비는 길길이 뛰며 앙탈을 부리는 부인에게 이 창피하고 남사스러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림 속의 여자를 첩으로 들일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게 한 부인에게 조금 미안해서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오랜만에 이불 위로 쓰러뜨렸습니다. 배선비 부인은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박물장수한테 새로 산 분이 효과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화가 수그러져서 배선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너무 적적했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서방님 품이 제일이 집에 않습니까? 그러나 배선비의 거시기는 아니나 다를까 부인에게는 도통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입을 꽉 다물고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흥! 그러면 그렇지. 잠시라도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어찌 서방님은 사람인 제게는 안 되고 종이 쪼가리인 전현한테는 거시기가 벌떡 선답니까? 제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저깟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누가 알까 두렵습니다. 배선비 부인은 치맛자락으로 휘잉하니 바람을 일으키고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선비는 부인과의 일이 있고 난 후 그 초상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부인에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거시기가 왜 그 초상화만 보면 반응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상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소문했고 그녀가 궁산이의 부인인 해당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궁산이가 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배선비는 황금을 술에 가득 싣고 가서는 궁산이에게 내기 장기를 두자고 했습니다. 궁산이는 배선비가 싣고 온 황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황금만 있으면 이젠 아무도 안 해도 되고 이쁜 해당금이와 하루 종일 이불에서 뒹굴 수 있겠다. 생각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뻐서 그만 내기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살림이 궁상맞은 궁산이에게는 내기에 걸만한 물건이란 것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배선비는 궁산이에게 일부러 세 판을 져주어서 궁산이가 자신감을 갖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세 판을 연속으로 이긴다면 수레에 가득 싣고 온 황금을 주겠다고 궁산이를 꼬셨습니다. 황금에 눈이 먼 궁산이는 결국 이쁜 부인 해당금이를 걸고 내기장기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배선비는 본 실력을 발휘해서 해당금이를 따고 말았습니다. 배선비는 궁산이에게 쌀 한 마를 우선 선물로 주었습니다. 궁산이는 약속대로 해당금이를 배선비에게 바치기로 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서방님, 쌀독에 쌀도 한가득 있는데 왜 그리 한숨을 쉬세요? 부인, 내가 말이오.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만 부인을 걸고 내기장기를 두고 말았다오. 그런데 내가 그만 졌소이다. 아니 그놈의 내기 버릇은 아직도 못 버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상에서 쫓겨나신 분이 여기 지상에서도 내기를 하시면 어찌합니까? 그것도 마누라를 걸고 내기라니요? 그러니 부인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 어여 이리로 와보시오. 한 번이라도 빨리 더 사랑을 합시다. 아이고, 이렇게 이쁜 부인과 내 어찌 떨어져서 지낼 수 있으리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서방님은 오직 떡방아 생각뿐이십니까? 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부인이 하도 이뻐서 그런 것 아니오.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궁산이와 해당금이는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껴안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고 또 사랑을 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튿날
내기장기에 이긴 배선비는 해당금을 싣고 갈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해당금의 실물을 본 배선비는 초상화보다 아름다운 해당금의 모습에 그만 넋이 빠졌습니다. 배선비의 거시기는 초상화를 볼 때보다 더욱 거세게 반응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해당금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림이 아닌 실물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금은 오늘은 달거리를 해서 안 된다. 내일은 저래서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해당금이는 소를 잡아 포육을 떠 궁산이 바지와 저고리에 솜처럼 넣어두고 바늘 한 쌈과 명주실 한 꾸러미를 옷 속에 넣었습니다. 배선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궁산이를 먼 무인도로 보내버렸습니다. 해당금이에게서 궁산이를 떨어뜨린 배선비는 이제 집에도 가지 않고 해당금이를 졸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것이오? 당신 신랑이 나랑 내기장기를 둬서 분명히 졌소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내 부인이 돼야 하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어서 가마에 오르시오. 오늘도 이 가마를 안 탄다면 내가 억지로 끌고 가겠소. 배선비는 해당금이한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해당금이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꽤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계집종을 불러 자기 옷을 입혀 자기처럼 변장시킨 뒤 방에 앉혀놓고 자기는 계집종의 낡고 기운 옷을 입고 다리를 절면서 물을 깃겠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배선비는 그동안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해당금의 초상화를 봐온지라 낡은 옷을 입고 얼굴에 수치를 한 계집종을 보고는 그녀가 종이 아니라 해당금이임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부인, 좋소이다. 내가 그럼 부인을 포기할 테니 저 다리를 저는 계집종을 대신 주시오. 그리하면 되겠소이까? 해당금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종의 복장으로 배선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배선비는 꿈에 그리던 해당금이와 살게 된 것이 꿈만 같아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부인,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소. 내가 부인의 초상화를 본 뒤부터 부인을 연모하게 되었소이다. 부인, 이리 와 보시오. 내 평생 부인만을 위해 살 터이니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 주시오. 내가 이렇게 이쁜 부인을 얻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 부인, 부인, 나를 안아주시오. 배선비는 해당금이를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부인에게는 반응하지 않던 배선비의 거시기는 물 만난 고기처럼 파닥거렸습니다. 배선비는 신기하기도 하고 해당금이가 너무 이뻐서 하루 종일 해당금만 껴안고 뒹굴었습니다. 배선비는 집이 부자인지라 일을 안 해도 돼서 그런지 궁산이보다도 더 해당금이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금은 배선비와 사랑 노름을 할 때 목석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을 웃지도 않았습니다. 부인, 부인은 내가 그리도 실소이까? 궁산이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게는 평생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재산이 있소이다. 부인을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할 자신이 있단 말이오. 근데 왜 내게는 한 번도 안 웃어주는 것이오? 말 한마디도 안 할 것이오? 내가 부인의 청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어서 아무 말이라도 좀 해보시오.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소. 배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해당금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윽박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정 이러시면 좋소이다. 무인도에 간 궁산이를 내가 어째버려도 상관없소이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해당금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배선비님 좋습니다.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오라 딱 사흘만 이 나라의 불쌍한 거지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배선비님은 착하시고 부자이시니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배선비님의 따뜻한 마음을 믿고 기꺼이 재난군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허허, 고작 그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오. 부인이 원하면 사흘이 아니라 석 달 열흘이라도 잔치를 열 수 있소이다. 아니 3년이라도 열 수 있소. 내 당장 잔치를 열겠소. 배선비는 전국 거지를 위한 잔치를 연다고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는 그날부터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거지랑 거지가 전부 배선비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한편 무인도에 가게 된 궁산이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금이가 주머니에 넣어준 육포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육포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바늘로 낚시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위 틈에서 거대한 두루미가 알을 낳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두루미는 옥황궁에서 옥황상제를 태우고 다니던 두루미였는데 일이 있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알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옥황상제가 시킨 일을 해야 해서 알을 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알을 품고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궁산이가 자청해서 알들을 품고 부화한 아기 두루미들을 정성스레 돌보아주니 두루미가 고마워하며 궁산이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궁산이는 자기를 육지에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두루미는 궁산이를 자기 등에 태워서 육지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긴 했는데 궁산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선비가 전국거지를 위한 잔치를 연다는 소문에 물어물어 배선비 집으로 갔습니다. 궁산이는 잔치에 참여하였지만 자리를 구석으로 잘못 잡아서 사흘 내내 못 얻어먹었습니다. 궁산이는 자기 부인을 빼앗아간 배선비 집으로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온 자신을 한탄하는 시조를 지어 불렀습니다. 구석에 앉은 웬거지가 시조를 읊어대니 목소리가 영락없는 궁산이인지라 해당금이는 따로 상을 차려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궁산이가 돌아온 것을 눈치챈 배선비는 궁산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해당금이는 얼른 품속에서 구슬 옷을 꺼내서는 궁산이에게 빨리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구슬 옷에 구슬을 떼어내서 지상으로 던져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궁산이가 구슬옷을 입자 궁산이의 몸이 부웅 뜨더니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궁산이를 해치려던 배선비도 해당금이한테 구슬옷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해당금이는 품에서 또 하나의 구슬옷을 꺼내 배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배선비도 구슬옷을 입고는 궁산이를 쫓아 하늘로 부웅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배선비는 궁산이를 해치고자 궁산이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궁산이는 배선비를 피해 얼른 구슬옷의 구슬을 떼어내서 지상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내려와서는 얼른 구슬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배선비는 해당금이한테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서 그만 하늘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궁산이와 해당금이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이를 기특하게 생각한 옥황상제는 궁산이와 해당금이를 각각 일신과 월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금이는 달의 여신인 명월각시가 되고 궁산이는 태양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된 두 사람이 일은 하지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사랑 노름에만 빠져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태양신이 된 궁산이는 낮에만 하늘에 떠 있게 했고 달의 신이 된 해당금이는 밤에만 떠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침이 밝을 때 한 번, 저녁에 어두워질 때 한 번, 하루에 딱 2번만 만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금슬이 좋은 두 사람은 옥황상제의 눈을 피해서 낮에도 몰래 만났습니다. 달의 신이 된 해당금이가 태양신 궁산이를 만나러 낯달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설화의 원제목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전승되는 서사무가인 일월놀이 푸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상의 부부가 천상의 일신과 월신이 된다는 신라의 일월신화인 연호랑과 새오녀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전래동화로 널리 알려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이야기가 섞인 일월놀이 푸념 설화는 무속사회 여성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남성은 무능하고 바보로 묘사하는 데 비해 여성은 유능하고 재력 있고
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서사무가는 이렇게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이고 공동체의 위기와 역경을 여성이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모계사회의 부부 중심 가족관을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태양과 달을 부부에 비유한 이 설화는 코미디 로맨스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코믹적인 요소가 짙은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은 해당금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설화입니다. 궁산 선비와 명월각 씨가 부부가 되고 궁산이가 내기장기에 져서 부인을 배선비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만나는 내용은 우렁각 씨와도 비슷합니다. 또한 해당금이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내용은 삼국사기의 도미처 설화와도 비슷합니다. 이 서사무가는 성인 놀이푸념과 함께 1940년 문장 9월호와 1958년 사조 6월호에도 수록된 바 있습니다. 서양 신화에 익숙한 분들은 대부분 태양신 하면 그리스의 아폴론이나 이집트의 라신을 떠올릴 겁니다. 또 중국의 희화나 일본의 아마테라스를 떠올리겠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도 엄연한 태양신이 있고 달의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름달을 볼 때 명월각시 해당금을 부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지요. 새해 첫날 일출을 볼 때 각자 믿는 신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태양신인 궁산이를 부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지요. 오늘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전승되는 서사무가 1월놀이 푸념인 달의 여신 명월각시 해당금과 태양신이 된 궁산이와의 사랑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